(2022년 8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국힘당이 갈수록 처참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간다면. 즉 비상대책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실패의 길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씨를 징계를 하고, 그것도 그런 법률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기소도 없었고 선고도 없었는데 징계를 한 것도 그런데, 징계가 끝나고 돌아와도 당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비상대책위원으로 비상대책위를 꾸리겠다고 할 때 이준석 씨가 많이 반발했죠. 그때 저랑 자주 통화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법을 다루시는 분인데 상당히 정치를 잘 보는 분입니다. 그분 말씀이 이랬어요. 야, 이준석이가 국힘당 해체하겠다. 야, 이재명이가 아니다. 이준석이가 해체하겠다. 이준석 하나 잘못 건드렸다. 이준석이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이는 좀 되바라진 면도 있고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그 맹수를 잡을 때 한 칼에 딱 못 잡으면은, 그게 난동을 부리면은 다른 사람, 그 맹수를 잡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치죠. 조자랑 헝칼 쓰듯이 덤벼들었다가 사태를 망친다. 바로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쨌든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국힘당이 있었는데, 이준석이 들어와서 많이 희석시키고 20대, 30대 청년, 젊은 남성 청년들이 지지하면서 정권을 찾아왔는데, 그게 날아간다. 그러니까 어떡하든 데리고 있어라. 근데 데리고 있는 것도 못해서 징계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쳐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잘 쳐내면 되는데 방법도 나빠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준석이 하나 때문에 이준석이 혼자 국힘당 다 박살내겠다. 이준석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국힘당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그랬는데 대책도 없고, 그냥 그룹싱크에 빠져서 가다가 이제 인용이 나오니까 전전긍긍입니다. 지금 국힘당의 법률 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국힘당 쪽 변호인으로 나갔던 사람이죠. 그럼 이분의 모든 판단 기준은 국힘당이 되는데, 이 양반을 지금 국힘당은 판사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정수 판사가 인용을 해줬는데, 그분이 판결문을 가지고 황 변호사가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를 가지고 국힘당은 그게 판결문이냐 그렇게 아전인수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황 변호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 분석이란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당대표가 유고된 거랑 비슷한 거니까, 당원 제5조 5항 29조에 따라 누군가가 대행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원내대표가 할 수 있으니까 원내대표가 이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참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가처분 또 들어갑니다. 이 법에 있어 제가 계속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변호사로서 법꾸라지라고 제가 묘사할 정도로 법을 여리저리 법을 가장 나쁘게 이용한 게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살 1파운드를 떼어준다 그랬는데 살만 떼고 피는 떼지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살을 못 떼게 하는 그런 판결 같은 건 상당히 궤변이죠. 말장난이죠. 상식이 비상식적이죠. 아니,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이거는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대행자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이렇게 계속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에 따라서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게 궤변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국힘당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분명히 비상체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 황 변호사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회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준석이가 또 그러겠네. 비대위 직무정 가처분 또 내겠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계속 궤변입니다. 이게 그룹싱크에 빠지는 거고 어떻게 하나 논리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피고 원고가 붙을 때 각각의 변호인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판사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국은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 같은 목적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 때문에 위스프리 띵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때문에 이 목적이 같은 사람, 주식회사를 만들거나 작전을 하기에 모였거나 취재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모여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것만 보고 가다 보니까 사고를 냅니다. 제가 이 비행기 사고에 관심이 많아서 몇 번 취재를 했는데 이 여객기는 거의 두 명의 조종사가 운전합니다. 조종을 합니다. 기장, 부기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있는 계기판은 똑같아요. 근데 악천후에서 비행기가 공항에 내려야 되잖아요. 악천후일 때 저는 한번 프랑스에서 드골공항 말고 그 무슨 공항인가? 판보로 공항인가? 드골공항 말고 그쪽에 옛날 공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걔네 비즈니스 제트를 타고 그거 내린 적이 있는데 밤중에 비가 오는 날. 야, 저는 이제 가운데 앉아 있고 좌우에 기장, 부기장이 있는데 뭐 전문 용어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건 들려요. 기계음 들려요. 200, 150, 그러니까 계속 이제 200피트, 뭐 100피트 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도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다 갑자기 진짜 갑자기 카메라 프레시 터지듯이 활주로가 확 보이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도 안 보여. 보이는 순간에 쿵 하고 바퀴가 닿는데 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저 얼마나 그걸 몰입을 했는지 이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극도로 몰입하면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기 눈만 팍 하다 보면은 기계음으로 높이가 얼마나 불러줍니다. 근데 안 보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아주 높은 고도에 있는 줄 알고 쾅 활주로에 박아서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그 앞에 산이 있는데 산에 걸려서 사고를 냅니다. 그런 사고를 그래서 둘이 과도하게 둘이 꼭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되겠다는 악천후. 그럴 중에 한 사람은 쓱 빠져갖고 객관적으로 머리 털면서 아이씨 뭐지 기계음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만 둘 다 과몰입을 안 하는데 그룹싱크에 안 빠지는데 이거 빠진 겁니다. 황 변호사가 이렇게 판단해 주니까 일로 가겠다는 거는 국힘당은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참해지죠. 물론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쾅 박아서 뭐 몇백 명이 죽는 그런 사고는 아니겠지만 점점 추해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없는 논리 있는 논리 다 만들어서 배모 전 사무관은 구속 기소를 하는데 김혜경 씨는 그 쇠고기 받아먹고 했다는 그 사람은 불구속 하겠다 그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기소 자체 얘기가 없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사건도 없을 텐데.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 다닐 때는 경제 공동체에서 다 돈 한 푼도 안 받은 사람 잡아넣더니만은 이거는 경제 공동체가 확실하잖아요. 부부인데. 그리고 배 사무관이 누구의 부하였습니까? 근데 그런 논리만 계속 지금 민주당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되게 치사하고 들어와서 민주당은 안 된다. 이재명 바꿔라 하는데 못 바꾸고 가니까 쟤네들은 골로 간다. 그래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부터는 국힘당은 룰루랄라다. 이재명이 강성으로 가겠지만은 워낙 약점이 많아서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국힘당이 이렇게 가네요. 이 변호사 재판서 지금 변호사의 의견을 따라갑니까? 제가 뭐 황 변호사 실력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에 지고 온 사람이 그 전쟁에 대해 이겼다고 설명하는 걸 그걸 믿어야 됩니까? 여기에 주호영이라고 하는 사람 다 법률 전문가들 아닙니까? 판사 출신 다 아는 사람들인데 권성동도 알고 이 사람들은 뭐야? 어떻게든 자기네가 권력을 쥐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권을 쥐고 있어야 자기가 실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당대표로 뽑힌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자기들은 대통령도 못 내는 이거 불임 정당이야. 근데 어떻게 윤석이라는 사람이 들어온다 만다 들어오니까 얼른 얘기 탁 붙어갖고 이준석하고 이제 대립하기도 좋아졌지. 쳐내는 건 쳐낼 수 있어. 근데 이래 놓고 나서도 졌어. 졌으면 아씨 틀렸다고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책임은 안 져요. 이렇게 가면은요 민주주의가 위협받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대단했던 거는 그 땅 투기 문제 나오니까 오케이 나 국회의원 그만둔다고 딱 나갔잖아요. 아 여자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는데 이 남자 국회의원들이 이게 뭡니까 이거? 다 잘라버려야지 이런 자들에게. 참 추합니다. 점점 처참해질 겁니다. 이 지는 나라 사업 못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이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한번 실수하고 이 사람은 옛날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배신자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살려고 또 여기서 붙는데 빙의하는 것들을 또 받아줘. 근데 그 자들은 또 이게 빙의 실패하면 딴 데가 붙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시야를 넓혀야지. 아, 우리 대통령 시야가 요거밖에 안 돼, 어떻게. 맨날 지난번 당신이 가처분을 했었잖아요. 검찰총장 때. 그때도 변호사 쓰는 거 보게 되면 자기 주변에 몇 사람만 썼어. 검사 출신만. 이완균이 뭐니. 생각보다 윤 대통령이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보게 되면은 판검사 위주로, 서울법대 위주로 거기만 주로 가고 나머지 인사들은 영 못 쓰고 있어요. 그건 윤 대통령의 문제고 지금 이 국힘당에서 이런 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만드는 게 왜 통용이 되고 이거는 뭐 무슨 대회를 해갖고 추임받으려고 이 자들이 하죠. 그리고 이 황 변호사는 당원을 뭐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어휴, 자기가 진 거는 인정 안 하고 자기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해서 비상 상황을 뭐 다시 뭐 정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사람이 졌을 때는요. 저는 많이 진 사람입니다. 많이 졌을 때 그냥 지면 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지지 않았다고 우기면 안 되고 지긴 지는데 끝까지 붙어갖고 박살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미련이 없고 대신에 내가 그때 하도 억울해서 분해갖고 다시 도전해서 그걸 만회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로서는 제가 월간조선도 시작했는데 월간조선 떠난 다음에 우종창 선배가 김정남이죠. 죽은 김정남의 이종 사촌이 한국에 있다. 이한열이가 있다. 와, 그 세계적인 특종이죠. 우리 국정원이 한 20년간 숨겨온 거를 밝혀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한열의 어머니하고 이한열이가 통화하는 그것까지 공개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제가 월간조선 떠난 다음에 어휴 땅을 쳤어요. 난 언제 저런 거 하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김용삼 기자가 황장엽 특종을 합니다. 황장엽 씨를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쪽으로 망명해 오는데 그 전 과정을 스토리를 다 쓰는 거예요. 왜? 이현길 선생하고 김용삼 기자가 계속 컨택하면 난 이현길 선생 나도 알던 분입니다. 근데 나는 못했어. 내가 이걸 어떻게 반가이를 하나. 물론 결론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수지킴 사건 가지고 한 사람의 죽음을 뒤집는 그것도 공소시효 얼마 안 남기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한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대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지. 난 저쪽에서 황장엽 썼을 때 우리 막 굉장히 바빴어, 굉장히 힘들었어 하는 사람 기자들 얘기 들을 때마다 야 그럼 너 나중에 뭘로 너는 반격을 했는데 물어보면 우리는 굉장히 애먹었다는 얘기하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핑계만 댑니다. 제가 그런 분들하고 많이 부닥쳤었어요. 지금 국힘당이 그래. 그런 사람들은 늘 남만 따라가. 상황을 주도 못해. 내가 신창원을 하던 뭘 하든 치고 나가면 얘네 딴 데가 따라오거든. 그래야 내가 1등을 한번 해보지. 맨날 여기도 2등, 저기도 2등, 저기 3등, 2, 3등. 이거 안 됩니다. 국힘당이 이렇게 가면요. 이런 정상배들은 진짜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간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한테 쌓여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른 겁니다. 청와대 인사들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결국 바꾼 게 정책 수석 하나 하고 건강상의 이유인지 뭔지 하다가 신인호 씨 다음으로 안보실 2차장 교체한 거하고 언론 수석만, 홍보 수석만 교체해서 거의 바꾼 것도 없어요. 폭이 좁다는 거죠. 그거는 윤 대통령의 문제인데
국힘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창피하는 걸 살라고 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 국힘당도 이준석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수죠. 당연히 싫죠. 나도 싫은데. 그럼 전체가 모이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가지. 근데 여기에서는요, 정의가 작용해야 되는 거지 다수결이 작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다수결이 작용해갖고 무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써서 그게 작용해서 끌려가다 보면 독재가 되고 부패 왕국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착착. 우리 민주주의는 뭡니까? 이렇게 싹 하면 물갈이, 정권 교체하듯이 물 갈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갈아버려야 돼. 왜 못 갈아? 국힘당이 이런 사람밖에 없어.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잘한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점점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그래봐 맨날 끌려가는 겁니다. 나중에 점점 악순환이 되고 나중에 물론 바꾸겠죠. 그 때늦게 되고 이미 새가 기운 거가 되는 거죠. 이번에 지지율 20%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반등돼서 올라가면서도 그걸 못 깨닫고 있다면 참 윤 대통령 진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진짜 게으른 것 같아요. 국힘당 갈수록 처참해진다. 어떻게 재판에 졌는데 그때 법률 대리인 말을 가지고 자기네가 뭐 어떻게 옳았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궤변을 부리는지 참 밖에 사람들이 보면서 국힘당도 정의가 없네, 손가락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